자, 앞으로 와서 134페이지 10번부터 같이 풀면서 봐요. 자, 10번 액체 파라핀의 액체였어요. 초가 녹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손이 따뜻해진다. 이제 식겠죠. 액체가 고체로 단단하게 구부두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10번에 3번이에요. 열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따뜻해진다. 11번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온 모습이다. 여러분들 뭐 수영장 가가지고 아니면 뭐 분수대 이런 데서 물 나오는 분수 이런 데서 어릴 때는 많이 물장난 쳐봤잖아요. 그럼 시원해짐을 느끼는 거야. 나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포장한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보관이 되겠죠. 몸에 묻은 물과 드라이아이스에 일어난 상태 변화가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 그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이 되겠죠. 11번의 답은 1번이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기온이 낮아지니까 차가움을 느낀다. 그래야겠지. 12번. 아까 전에 사막 얘기했는데요. 사막에서 이제 양가죽에다가 물을 보관하면은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열이 흡수되면서 시원하게 보관이 된다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이고요. 주머니에 작은 구멍으로 스며 나온 물이 기화한다. 맞아요. 2번 물이 상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죠? 물이 상태 변할 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시원함이 유지된다고 그랬고, 물이 상태 변할 때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물이 기체,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 거리는 멀어지고 인력은 약해지겠죠. 답은 4번이네. 입자 배열은 불규칙화되겠죠. 5번이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겪는 거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은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알코올이 물보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시원함이 더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13번 이제 얼음집 이글루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따뜻함을 유지시킨다고 그랬죠. 응고열 방출이 되겠고요. 그래서 13번에 이와 같은 열에너지를 이용한 거 뭔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사과꽃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막는다. 그리고 사과 주변에 물을 뿌려서 물이 먼저 어는 것을 이용하면 그래서 열에너지가 나오니까 과일이라든지 꽃 같은 게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만 맞아요. 14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에너지의 종류가 나머지 4가 다른 것인데요. 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따뜻해지고 하나는 차가워지는 것들을 찾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14번에 답은 3번인데요.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그러니까 열을 시원해지게 만드는 거고 춥다 시원해지게 만드는 거고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료통을 만지면 차가워집다. 기화 액화고. 다시 볼게요. 1번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 흡수가 되겠고요. 2번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다.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 흡수가 되겠고요. 3번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되는데요. 고체가 액체로 녹으면서 만들어지는 융해열 방출이 되겠네. 그지? 융해열 흡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4번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열 이고 5번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이것도 기화열이고 기화. 네, 3번만 융해라서 틀린 것 같아요. 14번에 3번이고요. 15번에 에어컨 실내기에서는 증발기가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해짐을 느낀다고 그랬고요. 실외기에서는 응축기가 기체가 액체로 응축시키면서 이제 액화열을 방출한다고 그랬죠. 1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실내기에서는 기화, 실외기에서는 액화가 일어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2번에 실내기와 실외기의 역할을 바꿔서 이제 거꾸로 설치하는 거야. 실외기를 안쪽에 설치하고 실내기를 바깥에 설치하면 이게 난방기가 돼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돼, 겨울에. 넘어가고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은 액체 물질인 A와 B를 냉각할 때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얻은 것인데 60도씨에서 A는 60도씨에는 A는 액체 상태네요. B도 마찬가지고. 네, 기억 맞고요. 니은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고 있죠. A는 약 50도, B는 약 40도니까, 그지? 디귿 냉각 후 15분이 되었을 때 A와 B는 모두 고체 상태이다 돼 있는데요. 평행한 구간이니까 공존하는 상태잖아요. 그치?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1번에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 4번 되겠고요. 에탄올을 가열하는 거예요. 가열했으니까 액체가 기체로 이제 바뀌는 구간인데 A는 액체 그리고 78도씨가 에탄올에 끓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B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78도씨이다. 이거 계속 나오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에탄올에 끓는 점 78도씨. 2번 가의 A에서는 기화, B에서는 액화가 일어난다. A에서는요 에탄올이 끓어가지고 기체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가지친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쭉 빠져나가죠. 그 기체 상태로, 그죠? 그리고 찬물에다가 이제 가면은 기체가 식겠지. 그래서 에탄올이 액체 상태로 다시 맺히게 돼요. 그런 실험이고요. 그래서 기와 액화 맞고요. 3번 나의 A 구간에서는 에탄올은 액체 상태에 맞죠. 4번 나의 B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기화가 고시되는데 액체도 기체로 상태 변한다. 맞고요. 5번 B 구간에서 에탄올은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데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가 되고 있는 거지, 그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인력을 계속해서 끊고 있는 거죠. 3번은요, 이거 좀 어려울 텐데요. 25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인데 기체로 존재한다는 거는 끓는 점 이상일 때잖아, 그지? 그러니까 25도씨보다 끓는 점이 낮은 걸 찾으시면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3번 C 마이너스 25도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도씨에 머릿속에 잘 언뜻 안 들어올 텐데 마이너스 25도씨 일때 이미 끓은 거잖아. 끓어서 기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30도씨가 넘으면 기체로 존재하는 거고 B는 75도씨가 넘었을 때 기체가 존재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인 거잖아요. 0과 100도씨. E에서는 350도씨가 부터 얼어. 이게 무슨 말일까? 얼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녹는 게 350도야. 그 말은 고체란 소리예요. E 같은 경우. 그리고 A, B는 액체고요. D도 액체고요. C는 기체. 그리고 E는 고체. 3번 같은 건 좀 어렵죠. 별표 쳐놓고요. 상태만 다시 불러드릴게요. A, B는 액체 상태고요. 상온일 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잖아요. 25도씨가. 그럴 때는 액체고 C 같은 경우는 끓는 점보다 상온이 높잖아. 그럴 땐 기체로 존재하고 D는 이제 물인 거고요. E는 얼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는 게 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녹는 게 350도씨야. 그 말은 이미 지금 우리 25도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소리겠지. 그죠? 철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에탄올의 적신 휴지로 감싼 캔을 부채질하면서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기화하겠죠. 기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캔 음료는 열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낮아짐으로 시원해진다. 그래서 4번에 2번 되겠죠. 기화 흡수 잃어. 5번은 뭐 로켓을 만드는데요. 풀어보세요. 뭔가 가다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로 바뀌면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이제 기체가 됐으니까 추진력을 얻어서 빵 하고 어떻게 발사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를 찾으시는 거예요. 니은 디귿이고요. 드라이 아이스 상태가 변하면서 주변 온도는 승화열을 흡수했으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지. 디귿. 드라이 아이스 상태가 변하면서 입자 배열은 기체가 됐으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 한 학기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단원 평가는 각자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왜냐면은 진도를 더 나가기 위해서. 네. 오늘 드렸던 프린트 한번 꺼내 보시고요. 기체. 제가 앞 페이지에 기체 압력에 있는 부분인데 요 페이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념 문제만 풀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여기 밑에 있는 기체 압력과 부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기체 압력 보시면요. 우리 원래는 이제 요 단원 앞에 뭐가 있냐면 지금 교재가 원래 기존 교재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 했었던 거 있잖아. 확산하고 증발했지. 그래서 입자가 특히 기체 입자들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확산하고 퍼진다.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기체가 입자에 운동하는 걸 대표적으로 배운 게 우리 확산하고 증발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자 기체 압력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압력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압력은 아직은 뭐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누르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이에요. 특정 면적에다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면적은 힘을 받는 면적이 되겠고요. 힘은 우리가 뭐 비스듬하게 이런 거는 치지 않고요. 수직으로만. 그래서 뭐 특별히 쓸 필요는 없고요. 단위는 아직 잘 모르시는데 여기서 힘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가 바뀌면서 원래는 1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이제는 1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해서 N을 써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미터 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곱미터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뉴튼 퍼라고 읽어요. 퍼 제곱미터. 뉴튼 나누기 제곱미터다. 이렇게 단위를 써요. 뉴턴에 대해서는 이제 곧 배울 거니까 다음 단원에서 이제 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 기체 압력은 뭐겠어요? 특정 면적에 기체가 누르는 힘이 되겠지, 그렇지? 그걸 이제 기압이라고 하고 기체 압력을 줄여서 그냥 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대인데요. 우리가 앞전에서 입자가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운동을 해.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질량이 되게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입자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도 입자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떤 면적들을 계속해서 치고 있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혀서 반사되고 튕겨나가고 부딪히고 이렇게 계속해서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해서 튕겨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고요. 어떤 면적을 계속해서 충돌을 해. 여기다 밑줄 하세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대인데 기체 입자들이 특정 면적에다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요.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근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기체 입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기체 입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확산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기체가 주는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거, 알겠죠? 두 번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계속해서 충돌을 해.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 맞지? 압력을 우리가 정의할 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면적에다 계속해서 충돌을 해. 그럼 그 면적에 있는 압력이 강해지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기체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밑에 표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조건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기체 입자의 개수 돼 있는데요. 기체가 10개 있을 때보다는 입자가 만약에 10개 있는 것보다는 100개가 있을 때 충돌할 확률이 더 높죠. 면적에, 벽에 충돌할 확률이. 100개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아니 10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100개가 한 10,000개가 있다 진짜. 계속해서 어떤 입자가 계속해서 부딪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수에 비례한다고요. 기체 입자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많을수록이나 뭐 뒤쪽에다가 문장에다가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에다가 뭐 밑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의 부피도 봐봐요. 용기의 부피가 큰 데보다는 작은 데의 수, 작을수록 같은 입자의 개수라면은 부딪히는 횟수는 증가하겠죠. 그죠? 입자가 100개가 있는데 이만한 넓이 있는 것보다는 요만한 상자 안에 있을 때 부딪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피가 작을수록, 부피가 작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면적이 이제 좁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앞전에서 했었어요. 기체 입자, 특히 입자 같은 경우는 차가울수록 이제 둔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을 얻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활발해진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앞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지만요. 결론은 뭐다?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 압력, 기압도 커진다. 알겠죠? 이 세 가지 조건 다 모두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입자 개수를 증가시키고 용기의 부피를 줄이고 온도를 높이면은 충돌, 뭐 여기 생략돼 있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압도 증가하더라.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내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뭐 어렵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보시면요, 고무 풍선에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어. 우리 뭐 풍선은 많이 불어봤으니 그지. 풍선을 이렇게 불어요, 그지? 그럼 점점 커지잖아. 네. 그러면은 뭐가 증가시킨 걸까? 뭐를 우리는 증가시킨 걸까? 보는 건. 여기서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치? 개수를 불어넣으니까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 풍선에서 충돌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무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었어요. 풍선 속에 기체 입자 개수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입자 개수 증가에다가 표시해 놓고요. 그러면은 뭐가 증가한다? 결론은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풍선의 크기 혹은 부피가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냥 논리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란 게 뭐다? 입자의 개수거나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져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기압이 증가하더라.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B 돼 있는데요. 기체 압력과 부피,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기체 온도와 부피는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법칙에 대해서는 배운 적은 없잖아요. 과학에 나오는 법칙들,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인데요. 기체 법칙 중에 하나인데 3번에 미리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법칙을 이제 처음으로 과학에서 배우게 돼요. 자, 미리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어요. 부피와 압력은 어떻게 된다? 지금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은 세지더라. 그치? 요거는 무슨 관계죠? 비례? 반비례? 비례? 하나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걸 비례라고 해요.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걸 반비례라고 해요. 요거는 반비례 관계가 되죠. 그치? 네.
부피가 좁아질수록 압력은 커지더라. 그지? 아니면 반대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더라. 반비례 관계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걸 우리는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화학 단원인데요. 보일이라는 사람은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학자고요. 여기 사람의 이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영국의 과학자예요. 첫 번째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 돼 있는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자 밑줄 할게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고요.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돼 있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좀 어려워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보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압력을 먼저 증가시켜 볼까?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추가 원래 2개가 있었는데 분동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 혹은 분동을 4개로 늘렸어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그치? 단위 면적단 작용하는 힘, 압력을 늘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갇혀 있는 공간에서 기체니까 공간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공간 부피가 감소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추가 2개 있던 거를 제거했어. 1개를 제거했어. 그러면 좀 가벼워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기체가 좀 팽창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을 줄여줬어요. 그 누르는 힘을 줄였어. 그랬더니 이제 기체가 팽창하면서 쭉 올라오는 거야. 부피가 팽창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관계.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게 이걸 반비례라고 하죠. 그치? 요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한 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압력은 우리는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P를 하고요. 부피는 볼륨에서 따라서 V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부터 다시 보면요. 압력이 감소했더니 기체 부피가 증가하고 자 기체 부피가 증가했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은 충돌 횟수는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충돌 횟수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어서 기체 부피 증가, 충돌 횟수 감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체의 압력 감소가 되겠죠. 오른쪽에는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공간 부피가 줄어들지. 그럼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체 부피 감소, 충돌 횟수 증가다 밑줄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압력 증가가 되겠지. 그지? 공간이 줄어들면은 이렇게 기체가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자, 요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한 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요 법칙은 1662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니? 한 300, 5, 6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식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놓으세요. P 그러니까 압력이고요. 자, 압력 곱하기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서로 곱했을 때는 이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을 우리는 P라고 하고요. 부피를 V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만든다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에서의 압력과 첫 번째에서의 부피를 곱한 값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나중에 처음이라고 쓸게요. 처음 숫자를 대입했을 때는요. 처음에 압력과 처음에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니까 나중에 압력에 나중의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고요. 예를 들면은 50 압력을 50으로 줬을 때 막 압축돼가지고 부피가 1밖에 안 돼. 그런데 요거를 압력을 줄였어. 25로.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뭐 되게 뭔가가 식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처음에 사실은 이걸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게 쉬워지고 우리가 푸는 것도 그래프나 표를 보고 이 숫자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산수잖아, 그치?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가 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 요거는 지금 아닌데 비례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직산하는 그 직선 그래프잖아요. 이게 비례잖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걸 비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비례 그래프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이렇게 x가 증가하면은 y는 감소하는 거. 이걸 반비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딱 이렇게 반비례되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는 딱 반비례 그래프.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압력이다.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럼 부피는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여기는 부피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수학처럼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식이라기보다는 풀 수가 있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2에 여기는 부피가 30이다. 근데 여기는 3에 얼마 되겠나요? 2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 곱하기 30은 60, 3 곱하기 20은 60. 이렇게 일정한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만 보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수치를 대입하기 시작하면은 쉬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요, 가나 다를 한번 해석해 보시면 가의 부피가 여기는 이제 똑같이 해보면요, P일 때 4배로 이제 4V였어. 근데 가운데 2P일 때 4B, P 곱하기 4B가 되니까 P 곱하기 4V는 4PV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2P 압력을 2배를 늘렸어. 그러면은 부피는 그냥 2배가 되는 거야. 그냥 4배에서 2배로 좀 줄어든 거지. 그지? 그래서 2P 곱하기 2V는 4PV가 되는 거고요. 요 지점, 다 지점에서는 4P 4P의 압력을 줬다. 그럼 압력이 더 써졌으니까 당연히 볼륨은 더 작아졌겠죠. 부피는 작아졌겠지. 그래서 4P 곱하기 V는 4PV. 어쨌건 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험 이거 봐요. 네? 오늘 시험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 전에 거 봐요. 저는 그 아까 전에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고 어려워서 시험을 봐요. 자, 가나 다 밑에 해석을 해보시면요,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과 입자의 충돌 횟수가 점점 커지죠. 가나 다라고 할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거는 충돌 횟수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가와 나와 다가 같은 건요, 온도가 같아야겠죠. 온도가 다르면 이 시험은 안 되겠죠. 온도가 같은 조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 속도라든지 개수 같은 게 변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가 나다보다 큰 거는 지금 부피가 커진 조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1번 기체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데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요. 입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그지? X고요. 2번 충돌 횟수가 많으면 기체 압력은 커진다, 그죠? 충돌 횟수가 커질수록 뭐 세기도 커지니까. 3번 용기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 개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체 압력이 커진다 그랬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세 가지 조건 중에 모두 다 결론은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는 거다, 그지? 2번 고무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럼 입자 개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입자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압력은 증가하니까 계속해서 밀어내겠지. 그래서 풍선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3번 자 추가 한 개여서 두 개가 됐으니까 압력이 증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피는 감소하겠고요. 질량은 뭐 기체 입자의 질량은 변화가 없죠, 그죠? 틀렸고요. 기체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 참고로 우리 과학을 배우면서 질량이 변한다는 거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대부분은 100%는 아니겠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실험에서는. 알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요. 3번 기체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거나 공기를 빼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춤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갈 틈은 없어. 그러니까 기체 입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피만 줄어든 거야. 그래서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5가 맞고요. 충돌 횟수는 증가한다. 네,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맞아요. 5번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진다는데요. 자, 요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충돌 횟수는 증가하겠지만 운동 속도는요. 운동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우리가 입자가 활발해지는 거 알잖아요, 그지? 여기서는 온도를 늘렸다는 말은 없죠.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온도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지금. 다음 시간에 배워요. 5번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진다. 이거 방금 했죠? X. 4번 기체 입자들이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지점대인데 용기가 가장 좁을 때 부피가 작아졌을 때요. 작아졌을 때 C가 되겠죠. 5번 A, B, C에서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대인데 부피가 가장 큰 조건이 되겠고 A가 되겠죠. A, B, C에서 각각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있는데요. 항상 같다고요. 왜냐면 그래프상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는 B는 C 이렇게 해야겠죠. 20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뭐 다른 거 더 하는 게 아니라 요 법칙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현상들을 볼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압력이 증가됐을 때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됐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생각해 보면 돼요. 풍선은 봐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니? 모르잖아. 본 적은 없잖아. 터지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 풍선이 팽창하면서 대기권 밖으로 점점 나가다가 펑 커져서 터지는 거 촬영한 거 있거든요. 보세요. 점점 풍선이 커져요. 왜냐? 주위에서 이제 대기에서 지표에서 풍선을 날렸을 때 점점 올라가면은 아직은 안 배우지만 외부 올라갈수록 주위에서 주는 기압이 낮아져. 공기가 부족할 거 아니야, 그지? 우주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풍선이 팽창해요. 점점 팽창. 그러다가 우주 가까이 가면요, 얘가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팽해져요. 비슷한 현상은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여러분들 고도가 높아지면요, 여기 멍멍해지잖아, 그지? 고막이 팽창해가지고 우리가 팽팽해진 거, 그러니까 먹먹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뭐 높은 산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과자 봉지라든지 뭐 플라스틱 페트병을 찌그러 놨다 그럼 팽창하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2번 방금 말씀드렸지만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면서 터지는 거. 3번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는데 아직 뭐 안 배웠지만 물 밑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방울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가 점점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기체가 커지겠지.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지지.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4번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우리 여러분들 신고 있는 에어 들어가 있는 운동화들 있잖아요. 그지? 발바닥이 전해진 충격을 줄여준다. 그죠?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죠. 5번 감압 용기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집에도 보통 있을 수 있는데 진공 용기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를 빼내는 거. 그래서 조금
맞아. 거기서 공기 빼는 통이 있지. 그게 진공용기 혹은 감압용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기를 빼내. 그럼 공기에 들어있던 입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죠? 감압용기에 그럼 과자 봉지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진공용기에다가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거를 넣고 공기를 빼요. 그러면 얘가 빡빡하게 팽팽해져요. 왜냐면 공기가 빠졌으니까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 밑에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풍선 펑 하고 터진다.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점점점 공기방울이 커진다.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주머니 에어가 들어있는 운동화 쿠셔닝을 줘서 압력을 줄여준다. 오른쪽에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해가지고 추가로 더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가 먹먹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속에 고막이라는 게 있는데 고막이 팽팽해지고 고막이 평소에는 느슨한 이제 막이거든요. 얇은 막인데 그게 이제 팽팽해지니까 우리가 먹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저장한다. 뭐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에어백 정도는 알 거야, 그렇지? 에어백이 사고 났을 때 펑 하고 퍼지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충돌을 흡수시켜 주잖아요. 네.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자전거 많이 타봤을 거니까 자전거 공기 부피를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져서 타이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눌러.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을 준 거잖아. 그럼 공기가 밀려서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샴푸 이런 거 잘 여러분들 많이 쓰니까 샴푸통에서 이렇게 눌러. 그지? 압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른 힘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게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7번만 풀고 이제 마칠 거예요.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에서 현상으로 옳은 것도 있어요. 1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방금 했죠? 맞아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가 먹먹해진다. 맞아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맞죠? 4번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르는 손가락이 더 아프다 돼 있는데요. 아니죠. 이거는 압력과 다른 거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힘에 우리 다음 단원에 힘과 뭐 마찰력 이런 거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도가 변하는 조건이 아니면 다 보일의 법칙이라서 온도 나왔다 그럼 틀린 거고 압력 뭔가 누르거나 뭔가 힘이 약해졌거나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보일의 법칙은. 알겠지? 화장실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시고요. 바로 시험을 볼게요. 그럼 시험 끼어오르면 오늘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